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재 탄핵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한국에서도 지금 한미 동맹 관련 문제로 여러 가지 좀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이제 연례적으로 한미 양국 국방장관 그리고 군 수뇌부가 매년 만나서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는 SCM이라는 그런 회의가 서울에서 열려서 여기에 뭐 미국의 국방장관, 뭐 합참의장 등 고위 관계자가 총출동을 했고 이분들이 와서 현재 가장 현안 문제인 한미 그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나왔어요. 예, 뭐 언론에서 이미 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이 됐지만 지금까지 내던 거에 5배를 내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가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물론 뭐 일반 국민들이야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거의 뉴스도 안 되고 신경도 안 쓰겠지만 뭐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현안이니까요. 여기에 예, 대한 미국 현지 뭐 전문가들이라든지 분위기를 좀 전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별로 뉴스도 안 나오고, 당연히 그 주목을 받지 못하죠. 뭐 미국 뉴스는 지금 탄핵 문제가 아니면 거의 뭐 뉴스처럼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신문을 네, 이렇게 아침에 받아보면은 탄핵 관련된 뉴스만 보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그냥 그 제목만 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그 어떤 그 걱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이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네, 미국의 그 동맹국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발언들을 한마디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동맹 관리를 제대로 할지 걱정이 된다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동맹을 굉장히 그 폄훼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갖고 밑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들이 reassurance tour이라고 그래갖고 동맹을 네, 재확인해주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는 어,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또 뒷마무리를 뒷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네, 그 한미 방위비 그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그 미국 내에서 비판하는 게 네, 방위비 증액을 왜 해야 되냐. 그래 봤더니 뭐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이라든가 미군 훈련 비용, 뭐 미군 봉급 이런 거를 그 리스트에 쫙 올렸는데 네, 이거를 올릴지 말지를 먼저 한국하고 상의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또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데 이 네, 순서가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집어넣고 그 한국에다 대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네, 이게 과연 그 우리가 그동안 하던 그 협상 스타일 맞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도 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한국 측에서도 보면 이건 좀 너무 황당하죠. 뭐 2배도 아니고 뭐 5배를 갑자기 와서 내라고 하니까 도저히 암만 한미동맹이 우리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는 하더라도 좀 너무 터무니가 없어 보이고 말씀하셨듯이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아마 미국 담당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한테 그걸 말을 못할 뿐이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현지에서 전문가들 리뷰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고 이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한테도 지금 똑같이 뭐 4배, 일본이 원래 우리보다 내도 규모가 많으니까 뭐 4배에서 뭐그 일본도 역시 5배까지 내라 그랬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참 그 동맹 이러다가는 전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이쪽에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전문가들이 그냥 자주 섞인 말로 어, 네, 한국과 일본이 요즘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트럼프 네, 덕분에 네,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예, 처지가 비슷하다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마음이 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참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CNN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취재를 굉장히 꼼꼼히 한 것 같은데요. 뭐 네.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 이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갖고 물론 이제 그 익명으로 했지만 네. 의회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뭐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7억 달러를 좀 준 것도 겨우 그 관리들이 네. 대통령을 그 설득해갖고 그 숫자를 조금 줄인 거였고 네. 그리고 그 숫자라는 게 뭐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네. 대통령이 그냥 그 숫자를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네. 받아내.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그럼 어떻게 그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이제 만들어야지 해갖고 네. 국방부고 국무부가 그 뒤늦게 네. 근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네. 결정 과정의 어떤 순서가 네. 거꾸로 이렇게 진행됐다. 예, 그래서 네. 뭐 좀 우스갯소리로 전략 자산을 그 한반도에 그 네. 잠깐 보낸다면 무력 시위를 네. 위해서 그리고 돈을 한국 쪽으로 받겠다. 이거는 우버 택시 그 영업하는 거고 똑같다. 뭐 이런 아, 예, 네. 자조 섞인 그런 그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군이 우리가 용병이냐, 뭐 우리가 이 군인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어, 자조 섞인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정부 관리들이 의회에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고, 근데 음,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대통령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거부는 할 수 그렇죠. 없고, 예, 음, 따르긴 따르되 음, 걱정이 된다. 이게 지금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이 과연 미국의 국가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네,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네,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냐. 좀 네.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실질적으로 저희 한국에서는 그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각 당의 국회의원 47명이 모여서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너무 터무니가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동맹을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갈 테면 가라. 우리도 나름 자주국방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안보를 이제 책임져야지 어떻게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성명까지 나오는 정도면 사실 이거는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지만 미국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끼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 한반도가 지금까지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그 주 기능이 있었지만 미군이 이제 미중 경쟁이 강화가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가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오히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뭐 동맹을 걷어차는 뭐 그러한 뭐 모습이 현재로는 좀 나오고 있어서 아마 미국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우려가 되고 고민인 것이 이제 지소미아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한일이 좀 협력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일 간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의 입장은 일반적으로는 한미일 그 전체적인 협력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마치 한국이 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 좋게 비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무부는 뭐 국무부니까 아무래도 좀 외교적으로 그 수사를 쓰는데 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고위 네, 관리들이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네, 한국에 대한 불만을 계속 표출해 왔죠. 그래서 이번에 뭐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가서도 또 어, 어떻게 뭔가 어떤 외교적인 수사 쪽을 써갖고 뭐 좀 그 점잖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네,
그래서 하여튼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의 핵심 도구다 이렇게 인식하는 네, 것 같고 이게 네, 과연 그 얼마나 기술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네,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그 한미일 삼각 그 안보 협력을 위해서 지소미아를 끌어냈는데 여기까지 네, 오는데 미국이 엄청난 그 노력을 했다, 공을 들였다. 음, 근데 어떻게 한국이 이거를 순식간에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불만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예.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뭐 대법원 판결로 인한 뭐 증용공 문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역사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먼저 이제 뭐 수출 규제 그리고 뭐 안보상의 이유로 그런 걸 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한 것이고 이번 그 청와대 국방장관 에스퍼 국방장관의 그 청와대 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설명을 하고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한편 뭐 에스퍼 장관도 이해한다 일본에게도 한번 그 입장을 설명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이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이해라는 게 동의한다는 얘기하고는 또 그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알았다 네, 정도인 것 같고 그 이상의 어떤 건지는 그건 좀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그, 그 한국 측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나름 그 미국 고위 네, 관리들이. 네, 그럴 때마다 나오는 답변은 그, 그 화이트 리스트 문제, 일본이 네, 먼저 그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경제적인 그 제재 조치를 했다. 네, 그 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나온 거다. 네, 이 설명에 대해서 네, 둘을 연계시키지 말자. 네, 그리고 따로따로 해결을 하자. 그래야 네. 되는 거 아니냐. 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서운하고 억울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그 워싱턴 조야는 특히 네, 그 심지어는 그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공감을 표시했던 사람들조차도 네, 지소미아 이 사안에서만큼은 미국의 입장, 뭐 당연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한국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했다, 뭔가 이렇게 흔들어 놨다. 아, 이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고 네, 거기까지 오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네, 사실 역사는 어, 굉장히 복잡하고 네, 이해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도는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리고 코리아 퍼티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에서. 네, 그러니까 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로 굉장히 그 사이가 오랫동안 안 좋았는데 네, 한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인데 왜 아직도 네, 싸우고 있느냐? 뭐 한마디로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미국 네. 사람들 입장. 아무래도 뭐 미국 입장 내지는 그 당국자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원래 일본이 훨씬 한국보다는 중요하죠. 뭐 당장 군사만 해도 한국에 2만 8천 명, 일본에 5만 4천 명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아무래도 일본이 역사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일본 쪽 그 입장을 더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큰 뭐 우려를 표시하거나 뭐 이해를 제대로 하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 지적들이 많죠. 뭐 다른 사안도 많지만 네, 어, 이 지소미아 이 문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 사안을 자세하게 이해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겠느냐. 네, 그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네, 그게 있더라도 음, 이걸 그 정상 수준에서 네, 지금 한일 관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아베 총리 이 그 정상 수준에서 지금 굉장히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네, 또 정상급에서 뭔가 팔을 걷어붙이고 중재 내지는 뭐 어떤 해결의 어떤 그 모멘텀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 네,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겠는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심권 안에 지소미아가 들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적인 시각이 많죠. 네. 뭐 결국은 이 문제는 뭐 수뇌부에서 좀 풀려면 풀어야 될 텐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내지는 의지도 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일 양국 수뇌부가 풀어야 되는데 또 이것 자체도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현재로서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하여튼 그 미국 탄핵 관련 소식 그리고 또 이렇게 한미 간의 동맹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